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이 말을 먼저 이렇게 또 하면서 뉴스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뉴스를 뭐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이렇게 또 받고 있어가지고 그 너무나 감사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리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제 영상들을 이렇게 또 자주 봐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더 고마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멤버십이 있거든요. 이 멤버십이 여기 밑에 보면은 가입을 하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5 정도를 저한테 매달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한 열 몇 분 정도 계십니다. 열 몇 분 정도 이렇게 또 계시는데, 진짜 제 멤버십은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냥 저한테 그냥 한 달에 그 커피 한 잔 정도 이렇게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이렇게 또 저한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음료수를 이렇게 또 사 마실 때 잘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한번 또다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는 진짜 제가 이 멤버십 이렇게 예전부터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뭐 은행 구절을 좀 알려달라,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멤버십이 막 이렇게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멤버십을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 정도를 저한테 이렇게 또 매달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진짜 그때부터 처음에 멤버십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 년이 됐거든요. 계속 해가지고 매달 $5씩 주시는 분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이제 유튜버한테 매달 $5씩 이렇게 또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또 저는 별로 멤버십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제가 항상 보는 게 이제 유튜브 뭐 이 노티피케이션 있나 이렇게 또 보거든요. 알림 있나 이렇게 또 보는데, 알림이 딱 뜬 거예요. 알림이 떠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또 봤는데, 아니 어제 어떠한 분, 지금까지 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에 여기 이제 영상 밑에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후원하는 게 있거든요. 후원하는 거에 아니 어저께 $500를 500달러, $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500를 영상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보잘것없는 이 미국아재 전 미국에서 그냥 뭐 깨작깨작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생활을 매일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 수많은 구독자분들 맨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또 힘내고 매일같이 뉴스나 뭐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한 지가 2019년도 말부터 이제 매일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4년이 넘습니다. 4년이 넘도록 계속 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매일같이 이렇게 또 올리기는 올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성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죠.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몇 달 만에 막 몇만 되고 저까지 이렇게 또 오고 뭐 2, 3년 뒤면은 막 10만 명 넘어가고, 그런데 저는 그냥 잔잔바리로 그냥 쭉 가는 이 유튜버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유튜브를 맨날 이렇게 또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맨날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유튜브 말고 딴 걸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자주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멤버십 이렇게 또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맨날 같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영상도 봐주시고 이제 댓글도 이렇게 또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막 $500, 전에는 막 $300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또 후원을 이렇게 또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감사드려가지고 라도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맨날 제 영상 이렇게 또 찾아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중동 국가들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 시작을 하면서 헤즈볼라까지 지금 확전을 이렇게 또 됐죠. 그러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 그리고 헤즈볼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둘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요. 오늘 뉴스인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뉴스인데,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 리더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를 사살을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격퇴를 하려고 하마스를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여기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뭐 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했대요. 사망했는데 아마도 이 중에 한 명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수장인 리더인 야히야 신와르라고 하는 하마스 무장 조직 리더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을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DNA 검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리더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의 리더들을 본다고 하면은 리더가 2명이 있거든요. 가장 이 높은 리더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이 리더가 있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시너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외적으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외국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리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는 이란에 갔다가 폭사를 했죠. 이란에 갔다가 이스라엘이 안전가옥에다가 공격을 공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제 대외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그 리더를 먼저 살해를 했죠.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러면서 어제는 아마도 하마스 무장 조직 실제 리더인 가자지구에 있는 이 리더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리더 시너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난 8월 달부터 이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또 숨어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이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데리고 가게 되면서 그 중에 6명이라 계속 이렇게 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숨어 있으면서 아마도 지난 8월 달에 이 인질들 6명 모두 다 이렇게 또 살해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리더인 시너르를 이렇게 사살하게 되면서 아마도 사살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DNA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구강 조사 이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대치를 해보고, 핑거프린트도 이렇게 또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마도 실제 이 하마스 리더가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중으로 이제 확실히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에 대해 가지고 하마스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하마스 여기에서 진짜로 죽었네 하면서 여기 이제 리더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지금 하마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와, 그나저나 진짜 이스라엘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을 먼저 제거를 헤즈볼라 리더도 다 제거를 하고 있고, 헤즈볼라 리더 처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리더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 리더도 제거를 해. 그 다음 또 리더가 또 나오니까 그 리더도 또 제거를 해.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 대외 리더도 이란에 이렇게 또 갔다가 이 안전 가옥에 있었는데, 안전한 가옥이거든요. 안전 가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가지고 사살을 해.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마스 무장 조직 가자지구 내에 있는 리더까지 이렇게 또 사살을 해.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를 가고 엄청나게 이 아랍 국가들에다가 이 중동에서 이렇게 공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무장 단체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조금씩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참고 있다가 완전히 다 분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동에서의 무장 조직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또 제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무장 조직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좀 불안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공격을 이렇게 또 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란에서는 이제 보복을 한답치고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쏟아붓게 되면서 방공망 유격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쏴댔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이 이란에서는 이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싸거든요. 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미사일들을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격 미사일들은 진짜 그냥 쏘는 그 미사일보다 뭐 수십 배가 더 비쌀 수도 있다고 해요. 수배가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산이 맞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하면은 이란이 계속해가지고 싼 미사일들을 계속 이렇게 또 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언젠가는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이란이 계속 이렇게 또 쏜다고 하면은 이거 계속 시간을 질질 끄면은 이스라엘한테 이제 분명히 손해거든요. 돈만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날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격을 또 시기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무장 조직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또 제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란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너 공격했지? 너 딱 기다려라. 좀 있다가 너 크게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란에서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분명히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이제 이란이 또 보복성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할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란에서도 참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란이 더 많은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참을 수도 없을 거예요. 돈이 계속 질질 끄면은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커다란 5차 중동 전쟁으로 좀 크게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도 뭐 리더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헤즈볼라도 이 리더들이 거의 다 이렇게 제거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격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란이 이렇게 좀 심하게 공격을 한다, 좀 이제 더 큰 전쟁으로 이렇게 또 확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이 중동에서의 새로운 오더 이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우리가 이렇게 또 전쟁을 하는 거 이 작전명은 뉴 오더이다.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 왕을 먹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뒤로는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짱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에서 짱을 먹는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안 좋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미국의 최우방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본다고 하면 중동은 항상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랑.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를 꽉 잡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렇게 공격을 이 가자지구에다가 좀 이렇게 또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가자지구에 인도적인 지원을 빨리 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무기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원 물품들 한 50대 정도의 트럭 분량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하마스 무장조직 리더까지 시누아르까지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 진짜 이스라엘 효과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리암 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뭐 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원 디렉션이라고 하는 가수 멤버였는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어느 이제 호텔에서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아마도 자살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팬들이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예, 아마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런 뭐 저항의 흔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몸을 던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팬들이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왜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선 소식인데, 이 카말라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폭스 뉴스사 있지 않습니까? 폭스 뉴스사랑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폭스 뉴스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곳은 좀 이제 오른쪽으로 괜히 좀 많이 치우쳐진 공화당 진영의 이 박스 뉴스사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뷰어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는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당연히 이 공화당 측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진 이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 뭐냐, 이 카멜라 해리스 나와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된 인터뷰도 아니고 30분 동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내내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왜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독재자처럼 뭐 그런 거 하고, 트럼프는 나이도 너무나 많고, 불안정하고, 제정신도 아니고, 멘탈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네거티브 공세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를 이렇게 또 했다고, 공격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댔대요. 네. 그러면서 인터뷰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뷰어가 이 국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 국경 문제에 대해가지고 문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 문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이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카멜라 해리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공세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잘하는 게 네거티브 공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비슷하게 따라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항상 뭐 나오면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는 막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도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해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이번 이 뉴스 인터뷰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번 대선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내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만의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유세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여기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나랑 다른 사람이다. 나랑 이제 민주당이기는 민주당이지만 카말라 해리스의 그 신념대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만의 그 정책대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카말라 해리스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아니냐, 그냥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여기다 이렇게 또 앉혀두게 되면서 그냥
바지 사장 아니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카멜라 해리스 그냥 뭐 허수아비 아니야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런 허수아비를 이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트럼피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카멜라 해리스는 이 팍스 뉴스 이 인터뷰에 이렇게 또 응하게 되면서 이제 적진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적진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팍스 뉴스사는 이제 완벽하게 트럼프 편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공화당 편이면서 트럼피들의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따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셋업을 이 팍스 뉴스사에서 이렇게 또 셋업을 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좀 지는 듯하게 이렇게 또 보이도록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의 인터뷰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지지율 측면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위에 있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공화당인데 트럼프 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긴가민가한 사람들,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려고 아마도 이 팍스 뉴스사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진 것 같은 팍스 뉴스사에서 너무나 이제 공격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공격만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만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카멜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 팍스 뉴스사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다음에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아무래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카멜라 해리스 측에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뒷심이 지금 어마무시가 이렇게 더 강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더 높았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동률이라고 해요. 뭐 내셔널리는 뭐 전국적으로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기는 있지만 조금 차이로 뭐 2%, 3%, 뭐 어떤 곳에서는 뭐 5%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박스 뉴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내셔널리 2%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카멜라 해리스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5%, 어떤 데서는 뭐 2%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합주들에서 좀 잘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뭐 무슨 주들은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뭐 민주당을 뽑는 그런 주들은 뭐 민주당을 뽑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공화당을 뽑는 그런 주들은 이제 공화당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7개의 스윙 스테이트들, 이 경합주들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올 것인데,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어. 그런데 여기 경합주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서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전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 그때 그 상황을 재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도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는 이 조지아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여기 이제 타운홀에 가가지고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또 공략을 하려고 여성들과 이렇게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합니다. 가지게 되면서 트럼프는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과 시술의 아버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여성들의 이제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들의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 여성들의 이제 뭐 권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낙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원치 않는 그런 임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간을 당했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건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냥 오로지 나쁜 것만, 예, 그냥 이제 낙태를 그냥 여성들이 막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예, 공화당에서는 예, 이 낙태에 대해 가지고 네, 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면서 이 낙태 금지를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네, 트럼프를 안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찍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예, 이 트럼프는 이제 여성들의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네, 이런 네, 유세 활동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 좀 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예,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나한테 네, 이 지지를 이렇게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닌가. 그냥 사기꾼이라는 그런 소리죠. 네,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트럼프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 이 입막음돈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스토미 데니얼스라고 하는 네, 이 야동 스타랑 이렇게 으쌰으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으쌰으쌰 한 거는 뭐 지네들끼리 이렇게 또 외도한 거니까 뭐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또 발설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입막음을 이렇게 또 하려고 입막음 돈을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뭐 몇십만 달러를 이렇게 또 가짜 회사를 세워서 이제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으로 나왔거든요. 불법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2024년도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스토미 데니얼스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제 법률팀에서 만약에 이 또 스토미 데니얼스가 나와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막 폭로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겠는걸? 이라고 하면서 또 입막음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진짜 예, 요런 사람이 그냥 사람들 막 입막음하고 막 맨날 가짜뉴스 뿌려대고 맨날 거짓말 해대고 요런 사기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짜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은 예, 이 트럼프한테 콩깍지가 지금 씌워가지고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찍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짐미 카터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00세 생일을 거쳤죠. 네, 지난 10월 1일인가 100세가 이렇게 또 드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짐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졸지아에서 이렇게 또 사전 투표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편 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의 한 표를 이렇게 또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뽑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나와가지고 짐미 카터 전 대통령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야, 진짜 짐미 카터 전 대통령 야, 진짜 엄청나게 장사하시네요. 네, 100세.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00세가 되시더라도 이렇게 좀 건강하면서 이제 100세면은 좀 좋은데, 짐미 카터 전 대통령 보니까 사진 보면은 다 이렇게 이렇게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만 이렇게 또 찍히다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장수 시대를 이렇게 또 맞아가지고 좀 악늙게 되는 그런 신약이 좀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건강하면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100세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막 휠체어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만 있어.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100세까지 사는 그 시대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멀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나와가지고 뭐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늙어가는 세포를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이제 100세까지 사는 그 시대는 아직 좀 멀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뭐 70 몇 세가 된다고 하거든요. 80세도 안 된다고요. 뭐 지금 뭐 조금씩 늘고 있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80세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젊음, 그러니까 젊음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네, 이 늙어가는 그 세포를 멈출 수도 없고, 이 되돌릴 수도 없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 그리고 입소스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헬스가 45% 그리고 트럼프가 42%로 3%포인트 지금 이기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국적으로는 확실히 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카말라 헬스가 이기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직선제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카말라 헬스가 이번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을까 확실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 선거 제도로 본다고 하면은 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하다 보니까 뭐 선거 인단수를 뭐 한쪽에 다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7개 주들의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만 지금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선거 제도를 이렇게 또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합주에서 본다고 하면 이 경합주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살짝 우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또 선두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그때를 재연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대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맞물리고 있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 개발 속도가 미쳐버렸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우려를 이렇게 또 낳지 않았습니까?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뿌린다고 하면은 이거 대선 영향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이렇게 또 다가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에서 트럼프를 옹호를 하는 트럼피들의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무더기를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계정들을 본다고 하면은 AI 계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 계정들에서 계속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뿌려졌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 뭐 댓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기고 그리고 뭐 포스팅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뿌려주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짜 AI 계정들이 트럼프를 뽑아라 라고 몰아가고 있는 그런 정황이 X 계정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네요. 수백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계정에서 나는 트럼프 편이고 무조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중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마음이 움직일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 여기에서 어마무시한 이 AI 가짜 뉴스들이 이제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계정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2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측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누구누구를 뽑을지, 누구누구를 이제 앉히면 안 될지 그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2025 그 좀 이제 너무나 구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2025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구구 성향의 정책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 2025를 만든 사람들을 그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또 적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 2025를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이 캐비넷에 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2025를 실제로 이제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말이 굉장히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측에서 만들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1기 때 이렇게 또 봐가지고 이제 자신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반기를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이름을 이렇게 또 적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 트럼프 편이 아니면은 전부 다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또 적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 이게 딱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그냥 나만 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대통령이 되려고 미국이 트럼프를 떠받들어 주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독재, 미국으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 되지 않나. 절대로 뽑으면 아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 대출 4.5 빌리언 달러, 45억 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블릭 워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 한 100만 명한테 이 100만 명의 그 사람들의 학자금 대출을 4.5 빌리언 달러 탕감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하면은 이런 학자금 대출을 이제 탕감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는 좋죠. 경제는 이렇게 좋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학자금 대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는 게 좋지. 이렇게 대기업들의 뭐 세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미국의 미래가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면은 교육에다가는 절대로 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이 트럼프 1기 때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개짜증 납니다. 제가 이 트럼프 1기 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진짜 뻑하면 도네이션 해달라고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뻑하면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뀐 뒤로부터는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교육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만큼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제 트럼프입니다. 이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야. 트럼프는 오로지 지금 현재만 잘 살면 돼. 미래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미국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텔이나 뭐 삼성을 본다고 하면은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거든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두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두 기업들의 뭐 CEO 아니면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오피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또 꽂아뒀다고 하거든요. 월가에서 이렇게 또 데려와가지고 오로지 돈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경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보잉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경영을 하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돈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개발 같은 R&D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끊었다고 합니다. 돈을 굉장히 줄여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늦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삼성을 본다고 하면 삼성이 TSMC에 엄청나게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TSMC가 훨씬 더 칩을 더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3나노 공정이라든지 뭐 5나노 공정이라든지 훨씬 더 이 칩 같은 거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TSMC가 지금 삼성을 누르고 지금 뭐 삼성은 파운더리에서 굉장히 지금 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도 본다고 하면 인텔이 뭐 리서치 디벨롭먼트 그런 거 거기에다가 이제 투입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모바일 시장에서도 이제 들어가지도 못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밀리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인텔이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이렇게 또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막 다시 또 잘 해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잉에서도 본다고 하면 이제 보잉에서도 월가에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또 데려와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다 막 개발 같은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오로지 돈만 잘 버는 그런 걸로 해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이나 보잉이나 삼성이 약간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 지금 주식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요렇듯이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뻔합니다. 뻔해. 이 미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트럼프이다 보니까 분명히 미국은 이제 앞으로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비전이 있거든요. 비전이 창창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가 이렇게 잘 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테슬라며 뭐 스페이스 X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같이 현재만 오히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오히려 뭐 기름 더 퍼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미국 인텔이나 보잉이나 뭐 삼성 같은 그런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멤버십에 많이 가입을 하시나요? 뭐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멤버십이라든지 뭐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멤버십을 이제 해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도비, 이 어도비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멤버십을 캔슬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TC 있지 않습니까?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가입을 시킬 때는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또 만들었거든요. 이것과 똑같이 캔슬을 하는 것도 똑같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멤버십 해지하는 거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또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디즈니랜드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 이렇게 또 두 개의 띵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디즈니 띵팍을 본다고 하면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가격이 무지하게 비싼데, 하루 이제 평일날에는 뭐 어느 정도 뭐 100 몇십 달러인데, 그런데 주말에 가려고 하면은 하루 평균 입장료가 200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원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놀이동산에 간다고 하면은, 어느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면은 뭐 줄을 서야 하는 게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또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에 이 놀이기구 탄 대수로 본다고 하면은, 뭐 잘해봤자 뭐 3개, 4개 아니면 평균 뭐 2개, 3개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패스트 패스라고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줘가지고 빨리 이 놀이기구들을 이렇게 또 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 패스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책정이 돼가지고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데, 디즈니랜드에서 최고의 패스트 패스 가격이 450달러까지 나왔다. 요일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주말 이제 가장 복잡할 때는 450달러까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450달러가 입장료가 포함이 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빌 때에는 이 입장료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200달러에다가 450달러를 더 더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패스트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라고 한다고 하면은 65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막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디즈니랜드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패스트 패스 가격이 450달러나 하냐고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 찬반 논란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사람은 이거 뭐 당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은 빨리 탈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이렇게 또 더 올린다고? 아니 입장료 자체도 200달러인데 여기에다가 450달러를 더 내라고? 라고 하면서 원성인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 한 10,0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에 이렇게 또 투입을 시킨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조심해라 워닝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북한 군인들 받지 않았다. 우리들은 이 북한 군인들 이렇게 또 달라고 요청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군인들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러시아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진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북한을 본다고 하면은 뭐 러시아 편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편이면서 이제 러시아한테 무기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또 팔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한테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많은 군인들 보내지 않았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랑 그리고 이 나스닥도 한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 지난 9월 달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0.4% 더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잠레스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시청 건수 이 건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24만 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더 적은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실업자들의 수가 더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상보다 더 적었대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제 고용시장은 아직도 따뜻하다. 이 고용시장은 아직도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직장을 잘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 보니까 돈도 잘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난 9월달 소비자 지출 지수는 이렇게 0.4%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순풍하면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좋다.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환율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다시 강달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달러가 되게 되면서 지금 환율이 달러가 강하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또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상승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듯이 TSMC 있지 않습니까? TSMC에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TSMC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난 3분기 때 분기 실적이 한 54% 정도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TSMC를 본다고 하면은 이 파운더리 시장을 거의 장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파운더리 시장은 96%인가?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TSMC에서 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뭐 3나노 공정 그리고 5나노 공정에서 뭐 거의 뭐 AI 칩들은 다 TSMC에서 이 만드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칩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라고 하면서 뭐 엔비디아도 계속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TSMC도 오늘은 13%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 전에는 뭐 9%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장이 열리고 나니까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이 개발 같은 거 조금 이제 늦춘 게 그게 큰 타격을 지금 이렇게 또 입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인들 5명 중에 2명은 크레딧 카드가 다 맥스아웃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를 그게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맥스아웃까지 다 써버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쓰는 것을 스펜딩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빚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한 번에 터지면은 다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유심히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관세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절대 안 뽑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